안녕하세요. 어깨너머 토크쇼 어깨걱정 노모를 진행하게 된 여의도 성모병원 정형외과 김종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오늘은요, 어깨 탈구 수술 후 재탈구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사실 어깨가 한번 탈구가 되면 재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어깨 한번 탈구되시고 나서 본인이 이렇게 억지로 끼워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 되게 위험하고요. 네. 또 이슬기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은 어깨가 한번 탈구돼서 수술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지내시다가 또 간혹 가다가 재탈구가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어깨 탈구 수술 후 재수술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주실 교수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네, 동아대학교 정형외과 김철홍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어깨를 하고 있는 정형외과의 김철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탈구가 처음으로 발생하면은 괜찮겠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꼭 수술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교수님? 과거에는 처음 탈구가 되면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냐 아니면 비수술적으로 하느냐 가지고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빠진 사람을 수술하는 것을 굉장히 제약시하던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꼭 연구 결과들이 그렇지 않다는 게 나오면서 이제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많은 경우에 이제 수술 쪽으로 조금 돌아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수술적으로 했을 때 탈구가 굉장히 높더라. 재탈구 되는 경우가 그런 또 연구들이 좀 나오면서 그래서 저도 한 5, 6년 전부터는 이제 처음 빠진 환자들은 수술을 안 하다가 하는 쪽의 비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 저뿐만 아니고 제 또 또래나 어깨 하시는 선생님들 얘기 나눠보면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탈구 후에 수술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를 나누시는 교수님의 혹시 기준이 있으신가요? 처음 한 것은 제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의 병력, 그 다음에 MRI,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느냐, 치료 후에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나이입니다. 젊을수록 활동력이 올라가니까 재탈구될 가능성이 높고 젊을수록 또 잘 따라오지 못하니까 그런 경우도 수술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 탈구가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에게도 수술을 좀 권하시는 편인가요? 그게 이제 제일 아주 딜레마고 제일 그 핵심을 저희가 고민하는 핵심을 찌르셨는데 네. 10대 친구들이 탈구가 되어 왔다. 맞아요. 그러면 골 성장이 더 돼야 되니까 뼈에다가 이렇게 뭘 받고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쉽게 결정은 못 하는데 골 성장이 아직 남았고 키도 커야 되고 이런 친구들은 조금 더 치료해보자라고 하고 한 번 더 빠지면 하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 어깨 수술 후에 이제 탈구되신 분들은 이제 봉합술을 하고 나서 재탈구가 되시는 경우들도 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통계적으로는 한 10% 또 많게는 20% 정도 얘기를 하는데 대개 이제 다시 똑같이 다치거나 처음에 탈구가 발생했던 것처럼 넘어진다든지 짚거나 한 경우가 아니면 되게 많은 경우 스포츠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접촉이 되는 스포츠, 뭐 복싱, 태권도, 유도, 배드민턴, 테니스, 또 야구, 수영 뭐 이런 거 하다가 빠져 재탈구가 되는 분들이 있고 그런 활동을 하지 마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반 분들은 이렇게 운동선수처럼 과격한 활동을 하지 않는데 또 재탈구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걸 좀 조심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를 유발하는 동작을 피해야 됩니다. 이제 되게 이렇게 팔을 위로 들어서 뭘 던지다가 배드민턴 치는 동작만 해도 빠져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도 하고 하는 건데 한 1년 혹은 짧게는 10개월 정도 잘 재활을 하면 그걸 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저는 왠지 수면 자세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평소 자세 그리고 수면 자세와는 관련이 없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엎드려서 자는, 이렇게 팔을 베고 자는 건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연구나 통계적인 결과는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재탈구가 되신 분들 이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같은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이제 재탈구가 일어나신 분들은 어떤 수술을 하시게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결정을 이제 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다시 빠졌는가, 수술 후에 왜 다시 빠졌는가,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분이 어떤 활동력을 기대하고 있는가도 중요하고, 또 이제 영상 검사에서 뼈가 소실이 된 건 없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이전처럼 그냥 그걸 잡아주는 힘줄, 그다음에 인대, 관절, 이런 관절낭 이런 것들이 찢어진 걸로 끝난 건지, 그런 것들이 요인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똑같이 그냥 그 터진 것만 기워준다든지, 아니면 뼈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까지가 그 결정이 되고 진행이 되겠죠. 그렇다면 수술 뒤에 재탈구가 오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인가요? 여성분들인지 나이에 따라. 글쎄요, 나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젊은 연령층, 30대 이전이 많고, 네. 그다음에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일정 기간 지났는데도 혼자서 막 헬스를 하고 몸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잘못된 운동, 이런 것들이 관련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런 수술들을 어느 시기에 나눠서 하시는지, 또 그런 환자분들께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진료실에 보통 화면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더블 모니터로. 그래서 한쪽에 구글이나 뭐 네이버를 띄웁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줘야 또 설득이 되고, 저하고 또 커뮤니케이션도 되니까, 그래서 띄워놓고 이제 그 물어본 내용을 딱 쳐서 이미지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본인의 지금 상태의 그 영상을 띄워놓고, 환자분은 요러니까 요 수술이 타당하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편이고, 라타제 같은 뼈를 손대는 수술을 한다는 소리는 뼈의 결손이 많이 된 거니까 딱 보여주고, 그 이미지와 본인의 이미지를 이렇게 해서 요 수술을 하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탈구 수술을 한 다음에 재탈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강화하는 재활 훈련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의외의 상황일 수도 있는데, 회전 근개를 튼튼히 하는 게 좋습니다.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초반에 한 4주까지는 꼼짝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4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재활을 해가는데, 네. 처음엔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금방 물어보신 것처럼 재탈구를 막기 위한 뭐 어떻게 강화해야 될 게 없냐 하는 것은 회전 근개를 튼튼히 하면 좋습니다. 근데 특히 앞으로 많이 빠지니까 앞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하면 좋겠죠. 앞에 있는 게 이제 견갑하근이라고 부르는 근육과, 네. 그다음에 우리가 흉근, 요 두 개를 좀 강화하는 것이 좋은데, 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게 나폴레옹 자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힘줘서 눌리기, 버티기. 이렇게 예. 간단한 운동도 괜찮아요. 이렇게만 해도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힘이 꽉 들어오잖아요. 오, 그렇구나. 네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편한 운동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교수님, 어깨가 이제 자꾸 빠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인이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넣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상 이제 아프지 않으면은 항상 그렇게 이제 지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께 이제 종국에 가서는 또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부분들이 좀 안 좋아지는지, 언제 치료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통증의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1번이 통증이고, 환자 본인의 어떤 요구, 내가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든지, 그리고 뭐 쉽게는 기지개 펴다가도 빠지고 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본인이 앞쪽으로 빠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지,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하자고 설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부수적으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건 놔두면 나중에 회전 근개도 찢어지고 관절염도 심하게 되니까 지금쯤은 개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액션 영화에서 위기의 상황에 주인공들이 막 팔 빼가지고 수가 풀고 뭐 묶인 거 풀고 하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극히 미화된 거고 수술하고 재탈구된 분들 혹은 그런 분들 중에서 엘리트 운동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 야구 선수.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 몸 자체가 돈인데 복귀율이 이 정도도 안 되거든요, 평균. 그러니까 복귀를 못 한다라고 합니다.